내년 초 제한급수 위기?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안내 문자가 엄청 많이 왔네? 물이 그렇게나 부족한가? 비상 상황, 비상 상황.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지금은 절약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약속. 특명 사라지는 물을 지켜라. 광주에서 물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제한급수가 코앞에 와 있는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태.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이 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전에 없던 물 부족을 겪게 됐는데요. 저수율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 동북댐은 30%, 주암댐은 31%입니다. 저수량으로 봤을 때는 동북댐이 2,800만 톤, 주암댐은 1억 4천만 톤입니다. 현재 동북댐보다 주암댐이 5배가량 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평년에 비교하면 40% 수준입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약 1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동북댐에 유입된 물량은 4만 톤 정도밖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량은 동북댐에서 용현 정수항에서 생산하는 20만 톤의 약 20%밖에 되지 않는 물량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 하면 동북댐은 내년 3월 말에 고갈이 예정이 돼 있고 주암댐은 5월 초에 고갈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 문자. 아파트와 거리 곳곳에 붙여진 경고문들. 이젠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그런 얘기는 많았지만 사실상 체감하거나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일단 물 사용이라는 게 되게 생활 속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약이 걸린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조금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물 사 먹는다면 미천장 물 사 먹게 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길처럼 나오다가 나중에 물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 전략에 대한 크게 아주 그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한급수라는 것은 격일제로 하루는 물을 공급하고 하루는 물을 공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92년도에 제한급수를 했을 때 당시에 생산량을 비교를 해보면 약 40%의 절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버려지는 물이라든지 이토를 통해서 이렇게 낭비되는 수돗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한급수보다는 이 시민분들께서 평상시에 20% 자율 절감을 해주시면 내년 6월 말까지 제한급수 없이 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실제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설거지, 빨래는 물론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소방용수 공급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소방용수는 우리 그 생활용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소화전이라는 게 우리 그 상수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제한급수가 된다면은 소방용수 확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일단은 원거리에 가서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상의 어떤 제약도 있고요. 흡수를 하다 보면 이물질도 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또 많은 인원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뭐 거리 뭐 또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나는 시민의식.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광주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10,000장의 벽돌을 구매해가지고 주민들의 보급을 했어요.
주민들도 이제 이런 계기에 물을 절약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평소에 어디 생각은 있어도 구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구해다가 이렇게 주니까 주민들도 좋아한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참 대단하죠? 너나 할 것 없이 물 절약을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아니 많은 분들이 물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특히나 치평동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라도 이렇게 또 물 절약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뭘 하셨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평동 17개 아파트 전체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번 하고 이걸 좀 홍보를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더 길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파트 자치회장님 17분과 관리소장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절수 운동을 전체 참여를 하자 해서 피켓도 좀 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치평동 주민들이 제일 앞장서서 물 절약에 나서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양수기 함을 네. 줄이기 운동을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입구에다가 각 세대별로 체크해가지고 조정 완료로 하고 있고요. 우리 치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치컵 전달하기.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양치를 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자 이런 운동을 좀 펼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치평동이 에너지 전환 마을과 관련한 그 폐 페트병이 있습니다. 폐 페트병을 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양수기 함에다가 집어넣고 물 전략을 한번 실천해보자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NO!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합니다. 지금 물 절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좀 물 절약을 하고 계세요? 양치컵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 세면하고 나서 물을 좀 모아놨다가 변기 청소나 화장실 청소할 때 쓰고요. 또 물 이제 설거지 할 때도 물 막 흘러버리지 않고 물 양을 좀 줄여가면서 좀 아끼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멋질 수는 없지. 아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비법은 바로 빗물 저금통. 동전을 저금하듯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빗물 저금통은 저희가 이제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빗물 저금통 사업을 시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이렇게 모아서 사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아둔 빗물 저금통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우유값을 씻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걸레를 빨거나 아니면 아이들 장난감을 세척할 때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름 같은 때는 특히나 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놀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물 소비량을 아끼기 위해서 빗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빗물 저금통을 사용하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놀이가 되는데요. 재밌게 놀면서 물 절약까지.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적인 효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저희 학기 초부터 이제 빗물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왜 모아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교육 먼저 하고 나서 물을 사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물이 자꾸 낭비돼요 라거나 이런 말들도 종종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 가서도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애들이 자꾸 물 저한테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소통해 주시더라고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금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절약 아나바다 4단계. 아끼는 습관은 나부터 시작하기. 바로 버리지 말고 다시 쓰기. 소중한 자원 함께 지켜요. 우리 모두 물절약 함께해요. 소중한 물 꼭 아껴주세요. 수도 밸브를 조절해 수압을 낮춰주세요. 벽돌을 넣어 물 사용을 줄여주세요. 얼른 씻어야겠다. 샤워 시간 단축이 가장 쉬운 방법.
개운해. 양치할 때 양치컵은 필수죠. 설거지와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해주세요. 모두 약속! 어느 날 방송국으로 날아든 편지 한 통. 이건 혹시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 뭐예요? 어? 손편지? 영양에서? 오, 야, 이 손편지가 이거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가만, 무슨 편지지? 저희 아버지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바로 TV에 나오는 겁니다. 친구도 사위도 심지어 손녀도 TV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꼭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평생 소원 한 번은 이뤄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 우리 어르신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MBC가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로? 영양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원 성취도 가능하다는 건 기정사실. 특별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북 영양군 사과 수확이 한창인 농장인데요. 아이고, 사과밭 사이에 계신 조문옥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이, 주인공 맞네요.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텔레비전 찾아왔어요. 예.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예, 참 기쁩니다. 아니, 그렇게 TV,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손녀도 최근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일일 학생 기자로 MBC에 2번이나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사위도 몇 번 나왔고, 그다음에 내 아는 지인들도 들어 나온 기억이 있는데 저는 텔레비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텔레비 방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얼마나 고마운지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올해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도 좀 도와드리면서 아버님이 수확하는 모습 저희가 멋있게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함께 사과 오늘 다 따버리시죠.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르신 키의 2배만큼 나무가 자라는 동안 언젠가는 인연이 되겠거니 하면서 마냥 기다려왔던 어르신. 마침 한 해 농사를 거두는 날 소원까지 이루게 된 거니까 여러모로 수확이 쏠쏠합니다. 이야, 알도 굵고 잘 익었다 이거. 아버지 안 보죠? 우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한 입만 먹고 더 열심히 일할게요. 올해 사과 농사 잘 됐네. 어르신의 사과밭은 경북 영양에 속하지만 사실 청송과 경계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고장으로 소문난 경북 내륙이라 맛은 보증 수표인 거죠. 아유, 야, 잠깐 동안 또 많이 땄네 아버지. 야, 잘 됐지요. 아유, 이거 제가 다 그냥 흐뭇합니다. 예. 아유, 우리 사과 농사 지금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흐뭇합니다. 힘들었던 게 모든 게 싹 내려갑니다. 아유, 잠깐만 좀 앉으시죠. 예. 아유, 근데 제가 듣자 하니까 이 사과 농사를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고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몸에 맞게. 그런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농사라도 지어야 되죠. 아드님들이 이제 완전히 안 한다 그래서 완전히 안 하시는 건 아니래요. 아버님 좀 하신대요. 조금씩 사과 맛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자식 농사까지 훌륭하게 건사한 어르신은 이제 농사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희로애락이 담긴 어르신의 사과밭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이크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경수 아버님의 사과밭에서의 내 일생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고향무정입니다. 고향무정.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하에 고된 농사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어르신의 노동요가 올해도 구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맥점입니다, 맥점. 뭐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느껴지시죠? 아버지, 이제 예쁘게 봐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 하트.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보이소. 예쁘게 봐주세요. 사과 수확도 어느덧 막바지. 배꼽 시계는 늘 그랬듯 오늘도 정확히 12시를 가리킵니다. 점심 메이트는 뽀글이 최기정입니다. 야,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이거 닭다리 제일 큰 거 저한테 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많이 드시고 촬영 잘 하시고 잘 가십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 먹는 것도 저희가 예쁘게 잘 찍을게요. 예.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평소 자녀들이 자주 와서 농사일도 돕고 어르신의 식사도 챙긴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말 대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입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방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보물 1호 자식 농사일지입니다. 뭐 보세요? 사진. 사진이요? 예. 아이고. 이야, 옛 추억 가족 사진인가요? 예. 아, 참 사진. 어르신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가족 앨범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눈에 밟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쁜 처녀가 세월이 흘러서 아들 딸 낳고 집안일 하시느라고 지금은 이 허리가 굽어지실 대로 굽어지셨네요. 예. 어머니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내년부터는 농사도 좀 즐겁고 우리 꺼짐 편하게 아이들도 다 커서 제대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꺼짐만이라도 오붓하게 잘 살아보세요. 고생 많았어. 마지막에 뭐 한마디 해. 했잖아요. 아니 그 말고 뭐 있잖아요 그거. 사랑합니다. 뭐 이래요.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막내 아들이 앨범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어르신. 얼굴에도 흐뭇한 표정이 번집니다. 어이구야. 아버님 뭐 어디 전화 왔어요? 예, 전화 좀 해보려고요. 전화를 한다고? 어디로 거는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다음아. 네, 전화 통화할 수 있겠나?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오늘 내가 소원하던 MBC 방송국에서 와서 네. 촬영하게 됐는데. 진짜요? 그래. 진짜 축하드리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고맙다. 화이팅! 파이팅! 사랑한다고 하세요. 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 어르신의 손녀는 MBC 청소년 기자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소원을 이룬 셈이죠. TV에 나오면 손녀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으셨다네요. 손녀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드님, 며느님들이 다 오늘 아버님 텔레비전 촬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아버님 오늘 어떠셨어요? 일생에 소원 푸셨는데. 오늘 사과 수확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쁨이 감개무량합니다. 예.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예. 농사도 항상 풍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수고 제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영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 사람의 소원을 이뤘으며 어르신의 평범했던 일상에 더없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또 다른 소원도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오늘 텔레비에 나오게 됐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뭐 텔레비에 한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드디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소원 풀었다. 텔레비 나왔다. 텔레비에 나왔다. 여기 아주 특별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 수백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횡성군 공급면에 위치한 수백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9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인데요. 숫자 8과 짝이 되는 글자 뭐가 있어요? 2. 전통 요리사는 바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레촌이 있습니다. 한때는 폐교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점차 늘어 활기를 띠고 있죠. 학교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저는 수백초등학교 교장 권순철입니다. 저희 수백초등학교는 숲과 우러진 감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된 것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수성을 기르고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오케스트라 해서 뭐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멋진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졸업하고 나면은 수백초등학교에 다녔다는 자부심이 생기길 바라며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음악이라는 취미로 마음의 하모니까지 맞춰나갑니다. 오늘 그 연습의 결실을 맺는 첫 연주회 날. 그 사이에 너는 이제 여기 나와서 여기 딱 대기고. 그리고 너희들 보자.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비올라 준비하세요. 올해 처음 악기를 잡게 된 아이들이 아직은 서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화음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학생들이 올해 초부터 악기를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저희도 뿌듯하고 기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나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처음 접해본 아이들이라서 이제 같이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 같이 항상 같이 모든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도와주는 면도 생기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네. 선생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아니 오늘이 이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연주회, 창단 연주회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기도 하고요. 막 기대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스스로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올해 초에 처음 악기를 딱 잡아 들고서 네. 연주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개이론도 잘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바이올린이라는 첼로라는 그런 악기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여름방학에 캠프를 했는데 캠프 때 합주를 했더니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보통 창단을 내년쯤에 연주회를 기획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올해 해도 되겠다. 아주
매우 뛰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래 보여줘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 만드는 이날 축제에선 아이들의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그에 앞서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축하 연주를 하게 되는 셈이죠. 연주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연주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7개월 반 만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나오게 기쁘네요. 오늘 연주 이렇게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까요? 오늘 연주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창단 연주회인데 연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연주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할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멋진 연주 들려주세요. 네. 네, 우리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막내들입니다. 맞죠? 우리 친구들은 몇 학년? 2학년. 2학년 친구들입니다.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화이팅! 멋진 연주 들려주세요. 악장으로서 우리 함께할 오케스트라 친구들한테 오늘 연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마디 해줄까요? 열심히 하자. 틀리지 말자. 틀리지 말자. 열심히 준비한 수백초 음악 꿈나무들을 위해 창단 연주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는데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응원으로 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이 수백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또 연주회잖아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왠지 같이 긴장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공연까지 하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오늘 되게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승현이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승현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우리 언니도 한마디! 승현이 원래 잘하니까 열심히 해. 오, 좋아요. 승현이 열심히 해. 진짜 잘 지켜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다 함께 합을 맞춰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 연주할 아이들. 그만큼 멋진 무대가 기대됩니다. 아이들의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우리 창단이잖아요. 그래서 앵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연주로 귀가 즐거워지는 힐링의 시간. 서툴지만 꿈을 담은 연주가 이어집니다. 창단회와 더불어 수백초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의 한 작은 학교 수백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꿈과 사랑의 화음. 수백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아이들의 꿈과 사랑도 무럭무럭 자라나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자신이 사는 집을 스스로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대세더라고요. 내 취향대로,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꾸밀 수도 있고요. 이게 또 하다 보면요, 요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저만의 집을 마련해서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 강릉에 저와 비슷한 분들이 집 꾸미기를 배우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 나아가 우리 주거 환경까지 생각한다는 그분들,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단순한 주거의 의미를 넘어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 집은 복합 공간으로 변모해왔다. 먹고 자고 쉬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 집. 내 집을 직접 수리하고 문화적 도시 재생까지 함께 고민한다는 강릉 시민들의
열정 가득한 현장으로 떠나보자. 찾아간 곳은 강릉의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1명, 2명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바로 여기가요. 그 인테리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그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근데 지금 이 수많은 의자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보자, 이게 뭐지? 알듯 말듯 수상한 장비가 그득하고. 안녕하세요. 와, 이것들이 다 뭐예요? 도배 수업에 필요한 공구들입니다. 오늘 도배 수업 하시는구나. 네. 와, 그러면요. 오늘 도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장 기초적으로 도배하는 방법, 풀을 개고 바르고 자르는 것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지를. 도배를 배울 때 필요한 세트는 어떻게? 직접 짓는다. 눈치껏 알아서 나르고 옮기고 조립하는 수강생들. 오늘로 벌써 6주째 집수리 과정을 배우고 있기에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옆에 오늘 이제 그 도배를 하더라도 이 면 정리를 다 하고 가셔야 돼. 네, 대표님, 제가 듣기로 이 집수리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거든요. 네, 집수리 기초과정이 2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집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2번째 기초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굉장히 많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수리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나요? 예. 기초과정,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기초과정은 이 집수리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공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기술 공정들을 커리큘럼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이라든가 도배라든가 단열,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전문가나 기술자만 할 수 있다고 여겼던 타일, 도배, 단열 작업도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습득 가능. 이렇다 보니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강릉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 강좌엔 연령대도 성별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살면서 요거는 내가 알기만 하면 몰라서 그렇지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요리든 집수리든 뭐든. 요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공교육에서 이런 거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맞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삶의 지식으로 여기서 배운 그 전기 콘센트 교체하는 거, 그거 배워서 집에서 콘센트 교체했어요. 해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정도는 이제 특히 이제 싱글 여성들은 이런 거 되게 남성 의존적인데 누구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조금만 수준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내 삶의 공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라서 저는 이런 교육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 모르면 손도 못 대지만 알면 두고두고 요긴하게 언제든 쓰일 수 있는 기술이란 것이 가장 큰 매력 아니겠어요? 일요일을 포기하고 모인 시민들, 수업 듣는 열정에 강실은 후끈후끈. 도배하기 전에 밑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는 현장용이라고 해서 큰 풀. 도배지 종류며 도배 장비를 배우고 사용법을 익히고 밑작업에 벽도배, 천정 도배에 이르기까지 알아두면 두고두고 좋을 알찬 강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 지금 보니까요, 집수리 아카데미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우리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어떤 취지로 이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집수리 기초 이론과 또 기술들을 시민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기획한 교육인데요. 실제로 이 기술을 배우셔서 내 공간, 내 집 같은 주거 환경을 주체적으로 개선하시고 나아가서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의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설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고
나도 강릉 시민인데 나도 이거 하고 싶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이런 아카데미 사업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이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집수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올해 기초교육 2번 진행했고 내년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갈 계획이니까요. 시나미 강릉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가 올라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집수리 아카데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연극학교나 시민문화기획단 수업 같은 재미있는 활동들, 교육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많이 놀러와 주시고 공지사항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론 수업이 끝나고 직접 도배를 해볼 차례. 허나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수강생들. 그러고 보니 오늘 수업이 벌써 6회차. 그동안 공구 다루는 법부터 전기, 단열, 타일을 배웠고 오늘 도배를 시작으로 이제 세면대와 각종 수전이며 문 손잡이와 실리콘 사용법까지 마치면 2달에 걸친 집수리 아카데미도 모두 끝이 난다고. 그림을 하니까 작업실을 이제 짓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사니까 이제 경비실에서 와주셔서 하지만 이제 어떻게 개인 주택에 살면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전기 보통 하면 굉장히 두렵고 그런 전기 한번 탁 할 때 찍 하는 그런 두려움 많잖아요. 근데 배워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서 예전에 인터넷으로 풀발린 도배진 사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금액도 좀 더 드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배우니까 풀 쏘는 법과 숙성하는 방법까지 다 배울 수 있어서 저 혼자는 좀 힘들고 같이 받쳐주실 분 있으면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면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저것 할 게 많지만 막상 배우고 나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수확일지 모릅니다. 도배만 새로 해도 집이 다 환해지는 법. 집수리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기술로 내 집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에도 그리고 인테리어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도 나의 요구를 명확히 짚어줄 수 있으니 한 번 배우면 두고두고 좋은 수업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센터 잡으세요. 센터.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웬일? 강사님 시범을 보기만 하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건 은근 천지 차이. 헌데 벌써도 2팔 들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다가간 진두리 리포터. 네. 이 상황에서요 지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도배가 이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때? 지금 해보시니까 좀 할만하신가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엄살 살짝 뿌렸지만 쓱쓱 완성된 모습이 그럴싸한데요. 도배를 수업도 듣고 직접 이렇게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어서 셀프로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한번 나도 셀프로 도배해볼까 하는 분들께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교육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교육을 받았으면 일단 더 이렇게 지금 실험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벽이든 남의 벽이든 이제 실전을 하기 전에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셀프 집수리, 이웃을 위한 재능 기부, 나아가 문화도시로 강릉이 성장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배우고 깨달은 시간. 무엇보다 공간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내 손으로! 집수리 아카데미 파이팅! 오늘 배운 기술을 통해 달라지는 강릉의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